예, 교수님, 2부입니다. 그동안 김광석 교수님께서 2023년까지 집값이 하락하니 현금을 모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네.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진짜 변곡점이 온 것인지 올 것인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광석 교수님께서 또 한 말씀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요. 네. 일단 바닥이냐 바닥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닥이 아직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경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만약에 3분기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알아볼 시점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언제가 바닥일까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 알아볼 시점이 된 거라고 뭐 집을 알아볼 시점이라는 거지 지금 바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강조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이 17분밖에 없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교수님, 그 부동산 시장 현재 그렇게 판단하신 판단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판단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통계인데요. 어,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에 대한 통계를 제시할 때 상승 지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몇 개 지역이 상승 지역으로 등장했어요. 아, 이 상승 지역으로 등장하는 게 시점적으로 더 많아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할 때는 저는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리잖아요. 전국 평균 매매 가격의 경우에는 보세요. 어떤 집은 이미 반등했고 어떤 집은 계속 떨어진다. 그럼 뭐가 반등한 겁니까? 평균 값이 반등하면 반등한 거예요. 네. 근데 10개의 집 중에 1개의 집만 반등한다. 10개의 집 중에 4개의 집만 반등한다. 그러면 아직 반등한 게 아닙니다. 바닥이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6개가 만약에 반등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반등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지역과 하락하는 지역 중에 가장 물론 가중치가 부여되겠지만 가중치가 있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승 지역이 더 많아지면 그죠? 하락 지역보다 상승 지역이 많아지면 반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경향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서울시 집값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서울 지역을 보시면 서울 강북 지역이 있고 쭉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이 플러스로 반등한 지역이에요. 강남구와 송파구는 4주 전부터 플러스로 반등한 겁니다. 강남구는 2주 전부터 반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랑색이 짙은 것, 이게 강하게 저점인 거예요. 저점.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파랑색이 흐릿해지다가 하얀색에 가까운다.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이제 빨간색 선이 이렇게 등장하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가격은 항상 점진적으로 변화합니다. 갑자기 빨간색, 파란색에서 빨간색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4, 0.3,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그러다 0 그러다가 플러스로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반등하는 지역들이 하나, 두 개,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또 두 개, 세 개 더 등장한다. 그게 바로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느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앞서 여러분 혹시 이번 영상만 보신 분은 앞선 영상을 보십시오. 미분양 주택 통계. 그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가격 등락률로 보아도 2020년에 플러스에서 계속 맴돌죠. 그죠? 이게 폭등기예요. 네. 가격이 조정되다가 23년 전에 이 금리가 고점 찍었을 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점이 언제입니까? 22년 10월이에요. 10월 이후에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점, 금리가 고점일 때 매매 가격 등락률이 저점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지금 계속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실히 보여주듯이 매수 심리에 영향을 주고 그게 이 가격 등락률을 반등시키는데 아직 0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반등한 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즉시 분석을 통해서 매번 지금 1년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바닥인 것이다. 아직 바닥 아닌 거고요. 근데 0을 통과하는 지점이 곧 올 것이라는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반등한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 예. 둘 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일단은, 그 전문가분들께서 보시는 잣대, 기준은 매우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대담을 많이 나눠봤고, 근데 그 다른 뭐 특히 제 채널에 출연하는 그 전문가들하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을 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같은 현안을 놓고 다른 뷰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뷰를 가지고 참조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도 23년까지는 하락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23년 하반기 정도에는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다만 플러스로 반등하더라도 20년, 21년처럼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닐 겁니다. 강한 상승세는 아닐 거라는 거죠. 약한 상승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천천히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닥이 오는 지점을 제가 꾸준히 관찰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이 언제인지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를 봐라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쨌든 오늘 방금 발표된 게 7만 5천 호대에서 7만 2천 호, 7만 1천 호대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저는 감소할 것이라고 지지난달부터 감소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정점 찍고 그 다음 정점을 추가적으로 도약하지 않는 모습이 그만큼 매수세가 반등됐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세를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은 어쨌든 미분양 주택이 10만 호, 11만 호까지 올라간다. 만약에 그렇게 전개된다면 가격의 반등은 안 올 겁니다. 그러나 11만 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해소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가격은 반등하고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이 빨강색이에요. 이미 22년 10월에 정점 찍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높은 금리까지는 안 오겠구나. 그러면 매수 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추이를 봐도 이미 파란색 보세요.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뭐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를 가지고 매수 심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매수 심리가 이미 22년 10월에 금리가 제일 높을 때 그때가 또 역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 7만 5천 을 찍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매수 심리가 바닥을 찍은 거 60 정도. 근데 지금도 아직 100을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여러분들의 매수 심리가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100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 건수도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 이제 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향후에 매수 심리가 플러스로 반등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공급을 결정하는 건설사가 공급량을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공급량은 결국 어, 우리 우리나라 가구 잠재 주택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결정한다 이거죠. 매수 심리가 반등할 거라고 한다면 건설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고 매수 심리가 반등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공급량을 지금처럼 미룰 거예요. 미분양 주택을 계속 미룰 거예요. 네. 충분히 반등했을 때 그때 미분양 주택 건수를 그 공급량을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양률이 지금 낮아요. 그러니까 공급할 양은 이만큼인데 10개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싶은데 2개만 공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반등하면 공급량을 더 늘릴 거예요. 그러나 매수 심리가 뚜렷하게 반등하지만 공급량을 안 늘릴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을 계속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2020년처럼 드라마틱하게 해소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준의 미분양 주택 건수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수 심리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은 뭐 길지 않은 시간 후에, 그러니까 3분기 정도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교수님, 혹 대중분들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지금 경기 침체인데, 그리고 모두가 가난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승을 할 수 있다니, 반전을 할 수 있다니, 이럴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경기 침체 온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 그거는 맞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이미 왔고요. 다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라는 썸네일만 보셨거나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영상만 보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 영상을 못 보셨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영상을 못 보신 거예요. 경기 침체 맞습니다. 23년 현재 경기 침체입니다. 다만 부동산 침체는 경기 침체랑 다르다. 그리고 주가 침체도 주식 시장 침체도 경기 침체랑 다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주식 시장은 선행하니까 22년이 저점인 거고 경기로 봤을 때는 23년 상반기가 저점인 거고 부동산 시장의 저점은 후행하니까 23년 하반기가 저점인 거죠. 그러니까 저점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 하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이야기랑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네. 경기 침체 여부를 좀 가볍게 빠르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년은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경제 위기고요. 2020년. 23년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경기 침체로 전 전망했고 지난 2월에 제가 1.4%로 전망치를 수정 조정했죠. 근데 이어서 보면 저는 1.4%로 전망했고요. KDI가 1.5로 하향 조정했고요.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1.4%로 저랑 똑같이 수정 조정했습니다. 저는 2월에 전망한 거고 한국은행은 5월에 1.4로 낮춰 잡은 거고 기재부는 1.6, IMF는 1.5. 근데 1.4, 1.5, 1.6 상관없이 이 모든 숫자는 경기 침체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 지금이 경기 침체예요. 그리고 작년에 봤을 때보다 최근에 봤을 때보다 23년 5월에 봤을 때 더 23년 상반기는 더 안 좋게 전개됩니다. 더 하향 조정만 해요. 한국은행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0.8% 상반기 성장률은 경기 침체 맞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인 거예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그거는 정확하고요. 다만 상반기랑 하반기랑 구분을 하면 하반기는 회복된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3년, 4년을 놓고 봐도 GDP 성장률이 4년은 나름 괜찮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3년이 변곡점인데 네. 경기라는 면에서 변곡점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구분하면 23년 상반기고 상반기 중에서도 2분기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다. 그러면 굳이 경기와 제가 부동산 시장을 맞물려서 설명드리고 싶진 않지만 물론 경기마저 좋으면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경기라는 것도 23년 2분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3분기, 4분기 어쨌든 상저하고의 흐름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장 면에서도 큰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저하고라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 면에서도 어쨌든 2분기보다 3분기가 나아진다, 경기가. 그럼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기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자, 한국은행의 전망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아마 이제 마무리 총론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한국은행도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가 저점 바닥이고요. 하반기 그리고 24년. 그러니까 전체 경기의 시나리오로 봐도 23년이 안 좋은데 23년 중에서도 상반기가 안 좋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라는 면에서도 크게 오해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와 부동산 시장은 또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경기를 그대로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오해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마지막 총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바닥인가 아닌가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경기 침체인데 가난한데 어떻게 매수 심리가 반등하나요?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가격의 반등은 내 집 마련 수요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투자 수요가 만듭니다. 내 집 마련 수요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 수요가 많은 대거 돈의 이동을 만들고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런 여러분들의 경기 판단의 기초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떨어지는 현상을 놓고 오른다고 말할 수 없고 오르는 현상을 놓고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정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안 되고 떨어진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경제와 정치는 구분해서 경제 그 자체를 본다면 어쨌든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10년 내내 떨어지지 않고 10년 내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1, 2년에 한 번씩 그 기조가 바뀐다라는 그 사이클을 그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이 또 없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